모르는 척을 한 거야. 얘들아, 벌써 눌렀어? 왜요?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네? 내가 네? 거야. 네? 원희 때문에 고마워. 내가 건데? 나 역시 때문에 왜? 요? 원희 때문에 엄마가 거기 뭐야 이거를 이거 뭐야 방에 있는 거 이거 옮겨줬잖아. 이거 뭐야 이거 공기청정기 누구세요? 이거 눈 그것 때문에. 자, 얘들아 오늘 하루도 괜찮았어? 잠깐만요. 아버지. 순서를 1, 2, 3, 5. 됐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 씨, 누워봐. 누나라고 불러야지. 알겠어요, 누님. 아, 누나. 얘들아 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오케이. 우리나라 음식상 선녀금이의 특별한 밥상. 우리나라 음식상 통과을의 음식상 백일상 돌상 홀례상 회갑상 제사상 반상. 우리나라 음식상 음식 솜씨가 빼어난 선녀 금이는 게으름을 피우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요. 하늘나라 임금은 금이에게 한 달 안에 특별한 음식상 6개를 차려내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선녀 금이는 한 달 안에 특별한 음식상 6개를 차려낼 수 있을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아요. 백일상, 홀례상, 회갑상, 돌상, 제사상. 옛날 하늘나라 임금에게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 바로 선녀 금이 때문이야. 금이는 음식 솜씨가 무척 빼어났어. 하지만 언제나 빈둥빈둥 뺀질뺀질 게으름 피우기 일쑤였지. 금이야, 너도 이리 와서 좀 거들어. 다른 선녀들이 아무리 말해도 금이는 듣질 않았어. 보다 못한 하늘나라 임금이 금이를 불렀어. 더는 네 게으름을 봐줄 수가 없구나. 땅으로 내려가 한 달 안에 특별한 음식상 6개를 차려내지 못하면 다시는 하늘나라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금이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 어느 산골로 내려갔지. 금이는 산골을 헤매다가 친절한 할머니의 집에서 손자 셋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 그런데 할머니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특별한 음식상은커녕 한 끼의 밥상도 차리기 힘들었지. 금이는 곰곰이 생각하다 할머니에게 말했어. 할머니, 제가 음식을 꽤 잘해요. 요리할 일이 있는 집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금이는 할머니의 소개로 아랫마을 양반집 일을 도우러 갔어. 마침 그날은 양반집 손녀의 100일이었어. 금이는 흰밥에 미역국과 백설기, 수수경단, 인절미, 송편을 정성껏 만들어 복스러운 백일상을 만들었지. 양반집 마나님은 무척 흡족해하며 남은 음식을 싸주었어. 금이는 싸온 음식으로 저녁상을 차렸지. 모처럼 만난 음식을 먹은 할머니와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했어. 며칠 뒤, 금이는 또 다른 집에 일하러 갔어. 이번에는 포목점 손자의 돌상을 차리는 일이었어. 금이는 밥그릇에는 흰밥을, 대접에는 국수를, 목판에는 과일과 백설기, 수수경단, 송편을 담았어. 포목점 주인은 금이가 차려낸 돌상을 보고 싱글벙글거렸지. 수고가 많았네. 남은 음식과 함께 비단 몇 필도 가져가게. 아랫마을의 가장 큰 부잣집에서도 청이 들어왔어.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홀례상 좀 차려주시오. 금이는 높은 상에 밤, 대추, 흰콩, 팥,
떡을 각각 그릇에 담아 앞뒤로 한 벌씩 차렸어. 그리고 잔치집에서 먹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뚝딱 해냈지. 부잣집 마나님은 무척 만족해하며 며칠 뒤에 있을 어머니의 회갑상도 금이에게 부탁했어. 금이는 회갑상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 큰 상에 떡과 과일, 유과를 높이 고여 멋스러운 회갑상을 차렸지. 금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모두 감탄을 했어. 부잣집 마나님은 무척 고마워하며 남은 음식과 함께 금화도 주었어. 금이는 매번 일하고 얻은 음식으로 할머니와 손자들에게 정성껏 밥상을 차려주었어. 할머니와 손자들은 금이에게 무척 고마워했지. 금이는 맛있게 먹는 할머니와 손자들을 보면 한없이 기쁘다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 하늘나라 임금님과 약속한 한 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특별한 음식상은 아직 2개 더 남았어. 이를 어쩐담. 다음 날 누군가가 금이를 찾아왔어. 사또 아버님의 첫 제사 날이니 와서 일해주게나. 금이는 5번째 특별한 음식상을 만들게 되어 무척 기뻤지. 금이는 전을 부치고 생선을 굽고 떡을 쪄서 제사상을 떡하니 차려냈어. 아니, 정말 대단한 솜씨로구나. 제사상을 본 사또의 입이 떡 벌어졌어. 금이야, 너에게 보답을 하고 싶구나.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사또의 말에 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 산골에 손자 셋을 홀로 키우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일이 잦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사또는 매달 할머니에게 쌀을 줄 것을 흔쾌히 약속했지. 마침내 하늘나라 임금과 약속한 한 달이 되었어. 백일상, 돌상, 혼례상, 회갑상, 제사상까지 특별한 음식상을 5개밖에 차리지 못했어. 이제 나는 하늘나라로 다시는 못 가겠구나. 금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 그때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왔어. 금이야, 함께 하늘나라로 가자꾸나. 맞아. 금이는 선녀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어. 하늘나라 임금은 어리둥절해하는 금이에게 말했어. 금이야, 네가 차린 특별한 5 음식상 외에 아주 특별한 음식상이 하나 더 있었단다. 그건 바로 할머니와 손자들에게 매일 차려준 오첩반상이란다. 금이는 다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어. 그리고 금이가 떠난 뒤에도 할머니네 마루에는 종종 만난 오첩반상이 차려져 있었지. 지식 맛보기.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통과 의례 음식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가지 기념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해요. 아빠. 그리 내 생각에는 이거 금이 간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해? 어떤 면에서? 왠지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밥을 잘하니까 왠지 금이가 여기 땅에 내려와서 그거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 임금님이 하늘 임금님이 한 가지 더 쳐주는 음식은 뭐였어? 그 오첩밥상인데. 오첩 반상. 오첩 반상. 근데 가끔 뭐가 차려져 있다 그랬어? 가끔 종종 만난 뭐가 있다고? 금이가 떠난 뒤에도 할머니네 마루에는 종종 만난 뭐가 차려져 있었어? 오첩 반상.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도 예전에 금이가 같이 살 때도 오첩반상, 그리고 떠났는데도 오첩반상이면 오첩반상 누가 그동안 차려줬었어? 금이가 차려줬으니까 아마 금이가 살짝 내려와서 가끔 내려와서 차려주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닐까. 왜냐면 있을 때도 오첩반상, 없을 때도 몇첩반상? 오첩반. 그럼 누가 알겠어? 오첩반. 그래 누가 알아? 그거 오첩반상은 금이. 금이가 하니까 혹시 그러지 않을까? 아빠도 그런 생각이야.
그렇게 뭐? 금이라고 생각하게 된 까닭은 이유는 근거는 오첩반상 오첩반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까지 같이 말해주면 좋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넌 누구십니까? 서인이 얼른 올라가십시오. 예요 앞. 다시 올라가. 이렇게. 잘 시간이야. 아파. 서인. 야, 미안해. 그 때리는 거야. 누나. 누워 얼른. 이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가지 기념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해요. 그리고 통과 의례마다 특별한 음식상을 차려요. 길을 따라가면서 통과 의례 음식상에 대해 알아보아요. 백일상.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백일상을 차려요. 백일상에는 흰밥에 미역국과 백설기, 수수경단, 인절미, 송편 등 백일떡을 차려요. 백일떡을 100명에게 나누어 주면 아기가 오래 산다고 믿었어요. 돌상.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첫돌이라고 하여 돌상을 차려요. 돌상은 둥근 상에 차려 아기가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배려해요. 돌상에는 먹을 복을 바라는 흰밥과 송편, 오래 살기를 바라는 국수, 깨끗함을 바라는 백설기, 나쁜 기운을 쫓는 수수경단, 자손이 많기를 바라는 과일을 차려요. 혼례상.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 신부 사이에 두고 혼례상을 차려요. 혼례상은 사는 곳이나 가정에 따라 차리는 방법이 각각 달라요. 혼례상에는 주로 높은 상에 소나무와 대나무, 청홍색 초를 양쪽에 꽂고 밤과 대추는 꼭 올려야 해요. 또한 청홍색 보자기로 싼 한 쌍의 닭도 올려요. 회갑상. 61살 생일을 회갑이라고 해요. 부모님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손들이 회갑상을 차려요. 회갑상은 큰 상에 떡과 과일, 유과를 높이 고여 차려요. 회갑상에 놓는 음식의 가짓수와 괴는 높이의 치수는 홀수로 해요. 제사상.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상을 차려요. 제사상은 사는 곳이나 가정에 따라 차리는 방법이 달라요. 제사상에는 주로 술, 과일, 말린 고기가 중심이고 떡, 밥, 국, 전, 적, 김치, 식혜 등을 놓아요. 지식 맛더하기. 우리나라에는 고유한 밥상이 있어요. 밥과 반찬으로 차려진 상차림을 밥상 또는 반상이라고 해요. 반찬의 수에 따라 3첩, 5첩, 7첩, 9첩, 12첩으로 나뉘어요. 3첩 반상. 3첩 반상은 밥, 국, 김치, 장 외에 3가지 반찬, 즉 생채, 숙채, 구이, 조림, 마른 반찬, 장아찌로 차려요. 5첩 반상. 5첩 반상은 밥, 국, 김치, 장, 찌개, 찜, 전골 외에 5가지 반찬, 즉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 반찬, 장아찌로 차려요. 7첩 반상. 7첩 반상은 밥, 국, 김치, 장, 찌개, 찜, 전골 외에 7가지 반찬, 즉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 반찬, 장아찌, 회, 편육으로 차려요. 9첩 반상은 밥, 국, 김치, 장, 찌개, 찜, 전골 외에 9가지 반찬, 즉 생채, 숙채, 구이, 조림, 전, 마른 반찬, 장아찌, 젓갈, 회, 편육으로 차려요. 재미난 맛놀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요. 금이가 하늘나라 임금님을 위한 맛난 밥상을 차려요. 음식 카드를 잘라붙여서 밥상을 꾸며보세요.
우리나라 지역별 식재료. 푸드트럭이 부릉부릉. 우리나라 지역별 식재료. 특산물. 경기도 특산물, 강원도 특산물, 충청도 특산물, 전라도 특산물, 경상도 특산물, 제주도 특산물. 우리나라 지역별 식재료. 장사가 되지 않아 걱정하던 푸드트럭 아저씨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저씨는 딸기 농장을 지나다가 딸기 한 상자를 샀어요. 그리고 주스를 만들어 팔았더니 금세 다 팔렸지요. 그 후로 아저씨는 푸드트럭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싱싱한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어떤 재료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 팔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아요. 딸기, 우유, 오징어, 쌀, 감자. 휴, 오늘도 손님이 없네. 아저씨는 푸드트럭에 앉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 매일 푸드트럭을 몰고 다녔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어. 뉘엿뉘엿 지는 애를 바라보며 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했지. 그래, 실망하긴 일러. 요리라면 자신이 있으니 새로운 메뉴로 열심히 해보자. 다음 날, 아저씨는 비닐하우스가 질비한 길을 달리다가 딸기 상자를 들고 있는 농장 아저씨를 보았어. 탐스러운 딸기를 보고 아저씨는 무릎을 탁 쳤어. 그래, 딸기로 주스를 만들면 좋겠다. 아저씨는 냉큼 달려가 말했지. 아저씨, 딸기 한 상자만 주세요. 아저씨는 공원 옆에 자리를 잡았어. 딸기를 깨끗이 씻어 믹서에 윙윙. 딸기가 아주 싱싱해 보이네. 아저씨의 딸기 주스는 금세 다 팔렸지. 며칠 뒤, 아저씨는 드넓은 초원을 달리다가 젖소에 젖을 짜고 있는 목장 아저씨를 보았어. 아저씨는 손뼉을 짝 하고 쳤어. 신선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정말 달콤할 거야. 아저씨는 큰 소리로 말했지. 목장 아저씨, 우유 한 통만 주세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북적이는 놀이동산 옆에 자리를 잡았어. 우유와 생크림과 설탕을 휘휘저 꽁꽁 얼렸어. 아저씨의 하얀 아이스크림을 보고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 우와, 달콤해. 어느새 커다란 우유통에 든 우유도 동이 났지. 며칠 뒤, 아저씨는 넓은 들판 사이길을 달리다가 벼가 익어가는 것을 보았어. 아하, 쌀로 떡을 만들어 떡볶이를 팔아볼까? 아저씨는 그 길로 쌀을 한가마니 샀어. 아저씨는 학교 옆에 자리를 잡았어. 길쭉길쭉 떡과 빨간 고추장을 비벼 지글지글. 아저씨의 빨간 떡볶이는 순식간에 다 팔렸지. 며칠 뒤, 아저씨는 구불구불 바닷길을 달리다가 오징어를 말리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보았어. 아저씨는 말린 오징어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 맞아, 말린 오징어를 구우면 정말 쫄깃할 거야. 아저씨는 큰 소리로 말했지. 아주머니, 오징어 한 상자만 주세요. 아저씨는 바닷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 빨간 불판 위에 오징어가 지글지글 자글자글 고소한 냄새가 솔솔 퍼지자 바닷가에서 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어. 우와, 진짜 쫄깃해. 어느새 오징어가 담긴 상자는 텅텅 비었지. 며칠 뒤, 아저씨는 고불고불 산길을 달리다가 감자를 캐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어. 그래, 감자튀김을 만들면 참 고소할 거야. 아저씨는 큰 소리로 말했어. 할머니, 감자 한 상자만 주세요. 아저씨는 장터에 자리를 잡았어. 바글바글 끓는 기름에 길게 자른 감자들을 퐁당퐁당. 고소한 감자튀김 냄새가 장터에 솔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아저씨가 만든 감자 튀김을 샀어. 정말 맛있어. 어느새 아저씨가 만든 감자튀김은 다 팔렸지. 그 후로 아저씨는 매일 푸드트럭을 몰고 산과 바다와 들을 두루두루 다녔어.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난 싱싱한 재료로 딱 알맞은 음식을 만들어 팔았지. 아저씨의 푸드트럭은 날로 손님들이 많아졌어. 옥수수를 쪄서 팔아볼까? 새우튀김을 하면 정말 맛있을 거야. 포도주스를 팔아야겠다. 어느 날 점심이 되어도 아저씨는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어. 방에 앉아 커다란 지도에 열심히 무언가를 쓰기만 했지. 드디어 완성했어. 팔도강산 특산물 지도. 이것만 있으면 신선한 음식 재료가 어디서 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지. 팔도강산 특산물 지도. 가평잣, 이천쌀, 화성포도, 인제 황태, 홍천 찰옥수수, 횡성 한우, 평창 메밀, 평창 감자, 음성 고추, 천안 호두, 공주 밤, 논산 딸기, 금산 인삼, 상주 곶감, 영덕 대게, 포항 오징어, 포항 과메기, 대구 사과, 성주 참외, 고창 우유, 임실 치즈, 영광 굴비, 나주 배, 보성 녹차, 무등산 수박, 하동 녹차, 진주 고추, 울산 배, 기장 미역, 제주도 귤, 울릉도 오징어. 아저씨는 특산물 지도를 들고 다니며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사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어느새 아저씨의 푸드트럭은 아주 유명해졌어.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아저씨의 푸드트럭을 반갑게 맞아주었지. 지식 맛보기. 고장마다 특산물이 있어요. 어떤 고장에서만 나오거나 그 고장에서 특별히 많이 생산되는 것을 특산물이라고 해요. 지도에서 특산물이 있는 곳을 찾아 동그라미 해보세요. 경기도 특산물, 쌀. 여주와 이천은 땅이 비옥하고 날씨가 좋아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외 경기도 특산물에는 가평잣, 화성포도가 있어요. 충청도 특산물, 딸기. 논산은 우리나라 최대의 딸기 재배지예요. 매년 4월에 딸기 축제를 열어 널리 알리고 있어요. 그 외 충청도 특산물에는 천안 호두, 공주 밤, 금산 인삼, 음성 고추가 있어요. 전라도 특산물, 우유. 풀과 물, 공기가 깨끗한 고창에서 자란 젖소에서 질 좋은 우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외 전라도 특산물에는 임실 치즈, 영광 굴비, 나주 배, 무등산 수박, 보성 녹차가 있어요. 강원도 특산물. 감자. 감자는 날씨가 추운 곳에서도 산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 외 강원도 특산물에는 인제 황태, 횡성 한우, 홍천 찰옥수수, 평창 메밀이 있어요. 경상도 특산물, 오징어. 포항에는 가까운 바다에 오징어 어장이 있어서 잡자마자 오징어를 맛있게 말릴 수 있어요. 그 외 경상도 특산물에는 영덕 대게, 상주 곶감, 성주 참외,
대구 사과, 진주 고추, 하동 녹차, 기장 미역이 있어요. 지식, 맛 더하기. 자연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마을이 있어요. 자연환경에 따라 농촌, 어촌, 산지촌이 있어요. 각 마을마다 자연에서 얻는 것도 다르고 직업과 생활 모습도 달라요. 농촌. 넓은 논과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평야와 들판, 과수원, 비닐하우스 등을 볼 수 있고 곡물과 채소, 과일, 꽃 등을 재배해요. 어촌.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와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에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갯벌에서 조개와 굴을 캐요. 또 염전에서 소금을 만들기도 해요. 산지촌. 경사가 가파르지 않은 산지에 있는 마을이에요. 산지촌 사람들은 젖소를 기르고 우유를 짜는 낙농업을 하거나 약초와 버섯을 재배해요. 또 비탈진 곳에 감자, 배추와 같은 것을 재배해요. 재미난 맛놀이. 푸드트럭을 타고 찾아가요. 푸드트럭이 찾아간 곳이에요. 빈 곳에 알맞은 그림 카드를 잘라 붙여보세요. 여러가지 빵. 브레드시의 빵가게가 북적북적. 여러가지 빵. 세계 여러가지 빵. 프랑스 바게트, 영국 스콘, 이탈리아 피자, 독일 브레첼. 여러가지 빵. 브레드시의 빵가게에 빵이 하나도 없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여요. 브레드씨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딱 필요한 빵을 권하고 그때그때 정성껏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은 브레드씨가 어떤 빵을 만들까요? 그림에서 찾아보아요. 바게트, 식빵, 스콘, 크루아상, 케이크. 숲속에 브레드씨의 조그만 빵가게가 있어요. 이상한 것은 빵가게에 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브레드씨의 빵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넘쳐나요. 딸랑딸랑. 빵가게에 종이 울려요. 브레드씨가 방긋 웃으며 손님을 맞아요. 안녕하세요, 하마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은 무척 기분이 좋아요. 프랑스에서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 바게트가 어떨까요? 브레드씨의 손이 재빨라져요. 밀가루, 소금, 이스트, 물을 넣고 조물조물.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요. 부푼 반죽을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죽죽. 반죽에 금 5개를 싹싹.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예요. 한번 먹어보세요. 브레드씨가 건넨 바게트를 하마씨가 한 입 먹어요. 정말 고소해요. 바게트를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거나 수프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하마씨는 길쭉한 바게트를 하나를 안고 집으로 가요. 딸랑딸랑. 또 손님이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자씨,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감기에 걸려 목이 아파서 기분이 별로예요. 브레드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해요. 그럼 아주 부드러운 식빵을 구워드릴게요. 밀가루, 소금, 버터, 이스트, 우유를 넣고 휙휙.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요. 부푼 반죽을 밀대로 쭉쭉 밀고 돌돌 말아요. 팬에 반죽 세 덩이를 넣고 부풀 때까지 기다려요.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식빵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브레드 씨가 건넨 식빵을 사자 씨가 한 입 먹어요. 정말 말랑말랑해요. 식빵을 썰어서 달걀과 우유에 적셔 구우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사자 씨는 말랑한 식빵을 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요. 좀 쉬어볼까? 좀 쉬어볼까? 브레드 씨가 막 쉬려는데 딸랑딸랑 수다쟁이 기린 씨가 들어와요. 오후에 친구랑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차 마실 때 함께 먹을 빵 좀 주세요. 그럼 부슬부슬한 스콘이 어떨까요?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건포도, 우유, 버터, 설탕을 넣고 휙휙 반죽을 꽁꽁 뭉친 다음 쭉쭉 밀어요. 동그란 모양 틀로 꾹꾹 노란 달걀물을 살살 오븐에 넣고 구워볼까? 부슬부슬하고 달콤한 스콘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브레드 씨가 건넨 스콘을 기린 씨가 한 입 먹어요. 정말 달콤해요. 딸기잼과 크림을 올린 스콘을 따뜻한 홍차와 함께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기린 씨는 부슬부슬한 스콘을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요.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지려고 해요. 헐레벌떡 아가씨가 빵가게로 들어와요. 아이코, 너무 늦었죠? 내일 아침에 먹을 빵 좀 부탁해도 될까요? 브레드 씨가 싱긋 웃으며 말해요. 그럼요. 담백한 크루아상이 어떨까요? 밀가루, 이스트, 설탕, 소금, 달걀, 우유, 버터를 넣고 조물조물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요. 반죽을 밀어 버터를 넣은 다음 세 겹 접기를 3번 해요. 반죽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 돌돌 만 다음 양 끝을 구부려요. 달걀물을 발라서 오븐에 구워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크루아상이에요. 한번 먹어보세요. 브레드 씨가 건넨 크루아상을 아가씨가 한 입 먹어요. 정말 촉촉해요. 크루아상을 반으로 갈라 햄과 치즈를 넣어 샌드위치로 만들면 아침 식사로 그만이지요. 아가씨는 촉촉한 크루아상을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가요.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겠군. 브레드 씨가 불을 끄고 빵가게 문을 닫아요. 그런데 그때 꼬마곰이 달려와요. 브레드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오늘 엄마의 생일인데 케이크를 깜빡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멋진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브레드 씨는 꼬마곰의 손을 잡고 빵가게로 들어가요. 브레드 씨와 꼬마곰이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요. 달걀, 설탕을 섞어 거품이 날 때까지 휙휙, 녹인 버터와 밀가루를 넣고 휙휙, 골고루 저은 반죽을 동그란 틀 속에 주르륵, 동그란 빵에 생크림을 쭉쭉 바르고 과일과 초콜릿, 과자로 톡톡 꾸미면 멋진 케이크가 완성! 오븐에 넣고 구워야 해. 브레드 씨도 꼬마 곰의 집에 함께 가서 엄마 곰의 생일을 축하해요. 어머, 정말 멋진 생일 케이크네요. 브레드 씨, 고마워요. 모두 달콤한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하하호호 생일 잔치를 즐겨요. 지식 맛보기. 여러 가지 빵이 있어요. 빵은 밀가루에 소금, 설탕, 버터, 이스트 등을 넣어 반죽한 다음 발효시켜
오븐에 구워낸 것이에요. 동물들이 말하는 빵 그림 카드를 잘라 물음표에 붙여보세요. 바게트,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이에요. 기다란 모양의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지요. 식빵,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빵이에요. 달걀과 우유에 적셔 구우면 더 맛있어요. 스콘, 부슬부슬하고 달콤한 영국 빵이에요. 딸기잼과 크림을 올려서 홍차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크루아상,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프랑스 빵이에요. 햄과 치즈를 넣어 샌드위치로 만들면 아침 식사로 그만이지요. 케이크, 생일에 꼭 필요한 빵이에요. 동그란 빵에 생크림을 바르고 과일과 초콜릿으로 꾸며요. 지식 맛 더하기. 나라마다 특별한 빵이 있어요. 빵은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날씨와 문화에 따라 여러 가지 특별한 빵이 있어요. 인도의 난,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 흙이나 돌로 만든 화덕에 붙여 구워낸 빵이에요. 나는 양고기나 카레 등을 싸서 먹어요. 멕시코의 토르티아, 옥수수 가루 반죽을 살짝 구워 만든 빵이에요. 채소나 고기를 싸서 먹어요. 미국의 베이글,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로만 만든 도넛 모양의 빵이에요.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빵이어서 아침에 주로 먹어요. 이탈리아의 피자,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치즈, 피망, 고기, 향료 따위를 얹어 둥글고 납작하게 구운 파이예요. 독일의 브레첼, 밀가루 반죽에 소금을 뿌려 구워낸 리본 모양의 빵이에요. 소금이 박혀 짠 편이며 쫄깃쫄깃해요. 중국의 화쥐안, 밀가루 반죽을 꽃 모양으로 만들어 강한 불에서 찐 빵이에요. 볶은 음식에 소스에 묻혀 먹기도 하고 반찬을 올려서 먹기도 해요. 재미난 맛놀이, 케이크를 꾸며요. 브레드씨와 꼬마곰이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요. 과일과 초콜릿 그림 카드를 잘라 케이크를 꾸며보세요.